안녕하세요. 스스로 투자 스투TV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은 3편 마지막 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지난 2편에서는 듀퐁 분석으로 실제 도요타 자동차와 코스트코를 분석해봤고 26년간의 주가를 비교해 ROE가 얼마나 투자자에게 강력한 수치인지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진율과 부채 비율만 가지고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우리는 ROE를 꼭 봐야 한다 라고 첫 번째 1번 영상의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2번 질문인 능력 있는 좋은 경영자 찾기를 ROE만 가지고 하기에는 급성장하는 적자 회사에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할 자본 배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편 영상은 오른쪽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본 배분을 공부하며 좋은 경영자 찾기에 한 발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능력 있는 경영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냉정하고 기계 같은 경영자? 소탈하게 직원과 대화하는 경영자? 다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니까요. 주식회사에서 능력 있는 경영자는 직원과 고객을 만족시켜 지속적으로 수익을 키워나가고 결과적으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자입니다. 이런 경영자가 있는 위대한 회사는 일순간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자본과 노력을 들여야지요. 단기 투자자들은 미래에 어떻든 자기가 투자한 이 순간에 서프라이즈한 결과만 바라지만 진짜 투자자들은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기초 체력이 탄탄해지고 미래의 시장 지배력을 키워나가 정말 명품 회사가 되길 원한답니다. 당장 좋자고 미래를 갉아먹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아마존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전혀 쓰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투자하여 시장 지배력을 키워나갈 때 투자자들이 떠났나요? 아니었죠. 장기 투자자들은 제프 베조스의 방식을 지지하면서 주식을 더 샀고 결과적으로 아마존의 주가는 하늘을 찌르며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자산 규모의 글로벌 투자자들은 ROE가 형편없는데 무엇으로 아마존 최고 경영자를 평가하고 믿음을 줬을까요? 저는 투자자들이 제프 베조스를 믿은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그의 자본 배분 능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자본 배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를 받았던 돈을 벌었던 회사의 자본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5가지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기존 사업의 투자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그런데 기존 사업은 신규 투자가 거의 필요 없는 분야라면 남은 자본은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죠? 이게 두 번째 자본 배분 케이스입니다. 물론 뜬금없는 신사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나는 사업에 투자해야 시장 투자자들이 수긍을 할 것입니다. 신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M&A를 통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의 제프 베조스나 앨런 머스크는 회사의 자본을 기존 사업과 신사업에 배분하는데 이런 투자가 실제로 미래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고 투자자들이 이를 좋게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적자를 줄이겠다고 제프 베조스가 첨단 물류센터에 투자 안 하고 일론 머스크가 무료 충전 인프라 등에 투자를 안 했다면 시장에서 적자가 줄어든다고 좋아했을까요? 이들이 받은 자본을 기존 사업과 신사업에 잘 배분한 것을 시장이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예로 현대차가 삼성동 한전부지를 사고 왜 그리 욕을 먹었겠습니까? 사실 강남 한복판에 상업부지 사는 게 뭐 그리 위험하겠습니까?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던 자본 배분이 아니었던 거죠. 6년 전에 현대차가 그 자본을 자율주행이나 수소차나 전기차 등 신사업에 더 투자했다면 시장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현재 수소, 전기, 자율주행 다 열심히 하는 현대차의 미래를 어둡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회사의 자본을 기존 사업에도 투자하고 신사업에도 투자했는데 남는다면 다음은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세 번째는 바로 차입금 상환입니다. 적절한 차입금으로 기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렇게 기존 사업과 신사업에 다 투자했는데도 자본이 남는다면 기존의 차입금 상환은 당연한 순서인 듯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바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입니다. 이 두 요소는 주주에 대한 직접 지급이죠. 배당은 말 그대로 주주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거고 자사주 매입 소각은 주식수를 줄이므로 주당 이익과 자본 가치를 직접적으로 높여줍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외국인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배당 늘려라 등을 회사에 요구하며 주총에서 표대결하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해당 회사의 주주를 할 때 우리가 자본 배분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기존 경영진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잘 판단이 안 설 겁니다. 만약 회사가 회사의 자본을 미래 먹거리를 위해 착실히 투자하고 신사업 인수합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투자자라면 그들은 이름만 그럴싸하지 실상은 회사의 미래를 죽이는 글로벌 단기 투기꾼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은 투자도 필요 없는 상태인데 미래 신사업에도 투자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안 하고 회사의 자기 자본만 늘리고 있다면 이는 주주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는 대표적인 경영 행태일 것입니다. 이런 회사는 자기 자본은 늘어가고 수익은 늘지 않으니 ROE가 점점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또 자잘한 자회사를 이용해 회사 자본을 대주주 경영진이 빼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 회사라면 행동주의 투자자의 손을 들어줘야겠죠? 이렇듯 ROE와 자본 배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바른 판단을 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회사와 경영진에 당당하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을 높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자본 배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니 참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이 작은 가게를 한다고 해도 위와 같은 형태와 차례로 자본을 배분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기존 사업에 별로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데 잉여금으로 신사업을 펼치지도 않고 주주들에게 환원하지도 않는 회사의 경영자라면 이것이 좋은 경영자인가요? 우리는 이제 회사가 자본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서 경영자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수익이 적어도 미래가 있는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특허도 내고 관련 기업도 인수합병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그 회사가 ROE가 나쁘더라도 지켜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사업이 꾸준한데 신규 사업 계획이 없다면 회사의 잉여 자본은 주주에게 환원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간단한 자본 배분만 이해해도 이 경영자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편 강의 두 번째 질문인 좋은 경영진은 어떻게 찾는가? 라는 문제의 답도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적절한 부채 비율 하에서 높은 ROE를 유지하고 있다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아직 ROE로 못 보여주는 회사라면 회사의 자본을 위의 5가지 경우에 맞게 잘 배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셨듯 좋은 경영진의 판단 기준은 배당만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회사의 자본을 기존 사업과 신사업에 적절하게 잘 투자하라는 것이죠. 물론 비즈니스가 안정되어 적정한 사업 투자 후에 이익이 남으면 이를 배당을 하든지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을 하든지 해야지 회사의 자본을 쌓아서 ROE를 내리고 앉아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주에게서 경영권을 위임받은 경영자가 이를 망각하면 안 되겠죠? 물론 경영자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재무 숫자 이외에도 직원, 고객을 대하는 경영자의 마인드 등 정성적인 면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성적인 면들도 결국은 장단기적으로 숫자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높아심에서 한마디 더하면 가치 투자를 초기에 배우신 분들은 간혹 저 PBR이면 싸다고 매우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16년, 17년 전 저 PBR을 좋아하고 이런 주식을 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이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왜 저 PBR이 되었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자산을 잘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저 PBR 회사는 자본 배분이나 ROE를 고려하지 않는 경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저 PBR이 된 것입니다. 만약 좋은 경영자가 기존 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잉여 자본을 주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배당했다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렇게 황당한 숫자의 저 PBR주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회사의 경영진의 머릿속에는 아마 대주주 경영진 급여나 많이 챙겨주며 자리나 보전하려는 경영자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ROE와 자본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꼭 제대로 이해하셔서
기업의 경영자가 좋은 경영자인지 잘 판단하시는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스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